네, 65회 조사요원 문제 1번 소득세 실무 소득세 신고 문제 1번 물음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 일단 65회 시험은 21년 6월 19일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자, 구성이나 이런 학습법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클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풀이를 바로 할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해온 교재가 제가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그 65회 풀이라고 해서 워크북 6권이라고 해서 필기가 되어 있는 필기 5 해서 그 수강용, 강의 수강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자습용이라고 해서 우측은 필기가 되어 있지 않고 우측은 여백으로 비워둔 그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활용을 잘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고, 이 일단 필기까지 다 돼 있는 거 있죠. 풀이 과정이랑 다 돼 있는 거는 제가 수업 때 이제 진행하면서 뭐 필기라던가 추가적인 설명이라던가 뭐 이런 게 모두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미리 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만 이제 뭐 적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거기 필기가 돼 있으니까 수강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는 수업을 할 때 일단 두 가지를 다 이용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시죠. 일단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게 제가 필기가 돼 있는 버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래쪽에 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풀이할 때 옆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는 풀이하는 뭐 팁이나 풀이 과정까지 다 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이제 쭉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쓰는 과정, 계산하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그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파일을 두 개를 이용해서 뭐 일단 그냥 읽다가 필기되어 있는 지금 이 파일을 기본으로 하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올려드린 아무것도 필기 안 돼 있죠. 아무것도 필기 안 돼 있고 오른쪽은 여백. 이게 양면 출력 하시면 일단 맞다가 이것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워크북 출력하실 때는 좌우로 넘기는 거 있죠. 그 프린터 설정을 좌우로 넘기는 걸로 양면 출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그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풀이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그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필기 이렇게 그 문제 풀이 과정이 되어 있게 그렇게 출력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설정하실 거 없고 그냥 양면 출력하시고 좌우로 넘기는 그 설정만 하셔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할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필기되어 있는 거는 그 필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빡빡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는 여기 빈 거를 열어가지고 필기 안 돼 있는 워크북을 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문제 1번으로 오시죠. 자, 우리는 지금 2교시 실무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분 시간이고요. 문제 1번은 우리가 소득을 신고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경우를 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석이죠. 이석이라는 이석이라는 사람을 주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소득 저런 소득이 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은 몇 명이 있고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네가 한번 이 사람의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겠니? 라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 1번의 유형은 항상 똑같아. 큰 유형은 똑같다고요. 큰 유형은.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지금 이 65회차에 나오는 이석유라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 두 가지의 사업소득이 있죠. 자료 1에 나오는 거는 제조업, 그리고 자료 2에 나오는 거는 임대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족 그 부양 현황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뭐 다른 회차에는 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 사람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이때 어떻게 신고하겠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간혹 옛날 회차 보면 금융소득이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나오면 우리 수험 범위를 사실 좀 넘어선다고 봐도 돼요. 너무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최근 회차에 나와 있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사업소득 있고 부동산 임대업 되게 잘 끼어 있죠. 보통 두 개, 하나만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만 해봐라.
그게 이제 문제 1번 안에서 또 물음으로 하나 나오고 다음 물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고 B라는 사람을 주고 그 사람이 뭐 사업소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추가적으로 한 기타 소득 정도까지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문제 2번, 문제 3번 법인세 문제 있죠. 법인세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거의 우리가 그 이번 회차에 나왔던 게 다음 회차에도 뭐 똑같이 숫자까지 똑같진 않지만 그 유형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그 영유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던가 근로소득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그 소득 공제 내역도 좀 다르겠죠? 이 사람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을 몇 명을 부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다는 거야. 문제 1번은 뭐라고요? 문제 1번은 특정 사람에 대한 소득 현황을 주는 거야. 소득 현황을 주고 이 사람한테 뭐 이런 소득이 있네.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기타 소득, 뭐 이런 소득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고 자식은 몇 명이고 뭐 와이프는 소득이 얼마고 그리고 뭐 병원비로 얼마를 1년 동안 지출했고 뭐 여러 가지 지출 내역도 나오고 소득 공제 뭐 내역도 나오겠죠. 이럴 때 한번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 당연히 외울 거는 외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틀이 있다고요. 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문제 1번 좀 사이즈가 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2번, 문제 3번보다 문제 1번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접근할 때 오히려. 법인세는 예를 들면 특정 주제를 공부하면 그 물음은 풀 수 있거든요. 뭐 잘 몰라도 감가상각비를 공부했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풀 수 있어. 근데 소득세도 뭐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소득세는 크다고 사이즈가 커서 흐름이야 흐름. 제일 위에 종합소득 금액부터 공제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과표가 얼마가 된다. 공제가 얼마 되게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너무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쪽에서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완벽하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액공제 모든 것 하나도 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린 잡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본공제 뭐 1인당 150만 원 뭐 이런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되고 뭐 이제 가족 뭐 있다고요. 그런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 기본공제라던가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연습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너무 어렵거나 내가 이건 너무 까다로워. 뭐 성실 사업자나 예를 들면 성실 사업자에 대한 뭐 이제 특례 이런 것까지 난 다 못 외우겠어. 못 외워도 돼요. 그것까지 몰라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제끼지만 않으면 돼. 문제 1번 소득세인데 나는 너무 까다롭고 난 아예 못하겠어. 아예 통으로 제끼면 합격하기 힘들고 문제 1번이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 3번도 내가 완벽하게 이 문제 1번 30점 배점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뭐 몇 개 쓰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 이런 전략으로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문제 1번이 사이즈가 좀 크고 그렇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음이 1, 2, 3번 문제 1번 안에 물음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문제 1번은 여러분 보세요. 문제 1번은 총 30점 배점이죠.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각각 30점 배점이고 문제 4가 조사 사무 처리 규정 10점인데 일단 우리는 문제 1, 2, 3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어요. 자, 문제 1번은 30점인데 이거는 여러분 뭐다?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음 1, 2, 3이 뭔지 한번 보고 올게요. 문제에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이 어떻게 뭘 묻고 있는지. 자, 여러분 페이지 보세요. 일단 7페이지. 여기 페이지 있죠? 교재 밑에 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문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길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음이 있는 페이지 한번 보고 돌아가서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양식이 주어지거든요. 답안 양식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풀고 답안 양식에 쓰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문제 1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이고 이거는 총 30점짜리죠.
30점짜리고 물음이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고 본인의 교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지가 저 실제 기출 문제집을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뭐 수능 때 언어 능력도 보면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그죠? 물음도 확인하고 앞에 다시 그 지문도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 그런 능력도 필요하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같이 7페이지입니다.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녹화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음 하나당 10점씩이야. 10점, 10점, 10점. 이래 가지고 전체 문제 1번 30점이 구성되는 거야. 그죠? 확인했습니다. 그럼 물음 1번은 뭐예요? 일단 우리는 이석위, 오늘의 주인공은 이석위입니다. 서귀포 할 때 서귀죠. 서귀. 이 아무래도 그 교육원이 제주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약간의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서귀포 뭐 이런 거 넣으세요. 문제 2번, 문제 3번도 그 보시면은 그 나오죠. 그 법인의 주소지가 여기 서호중로 19로 돼 있고 교육원 주소죠 거기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거를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기출이 참고로 해서 다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전의 기출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석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자 뭐야? 사업소득 총수익공예과 필요경비인데 이거는 뭐 부동산 임대업 말고 지금 자료가 2개가 나올 거예요. 자료 1번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자료 2번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료. 둘 다 사업소득이야. 그죠? 둘 다 사업소득인데 물음 1번에서 묻는 건 뭐예요? 자료 1번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답안 양식이 있다는 거지. 답안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각 조정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풀이 과정을 좀 옆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부분 점수를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물음 2번도 10점 배점인데 이건 뭐예요? 자, 자료 2에 나와 있는 뭐다? 이석이 동일 인물이에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 동일 인물이 지금 사업을 2개 하고 있는 거야. 물음 1번 자료 1번에 있는 거는 제조업이고 물음 2번 자료 2에 나오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답안 양식이 있어. 답안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조정 항목을 구분해 제시하시오. 이건 항목별로 옆에 간단하게 써주라는 거야. 더할 게 있으면 이거를 왜 더하고 뺄 게 있으면 이게 왜 빼는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전체 숫자가 혹시 틀렸더라도 부분 점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음 3번은 뭐예요? 자, 자료 1에서 4인데 자료 1 뭐였어? 제조업에 관한 사업소득, 제조업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였고 자료 2번은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자료였죠. 자료 3번 위에 있어요. 자료 3번은 뭐예요?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있어. 그리고 자료 4번은 중간에 우리가 중간 예납, 내가 기납부한 게 있다는 거야. 요런 자료가 다예요. 이 자료 1부터 4를 이용해서 뭐다? 얼마를 낼지 결국 신고를 한번 해보라는 그 말이죠. 결국 쉽게 말해서 2021년에 귀속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는 게 맞겠냐? 네가 계산해 볼래? 이것도 답안 양식이 있어. 표가 있다고 표가. 그래서 그걸 기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목이 있다면 뭐 기본공제 뭐 1인당 150만 원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10점. 이렇게 해서 30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다? 참고 자료 이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세율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알고 있으면 더 연락 없이 좋겠지만 소득세 세율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조사위원 시험을 볼 때 소득세 세율은 물음 끝에 이렇게 늘 주어져요. 하지만 문제 2번, 문제 3번은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도 뭐 세율이 복잡하진 않지만 외워야 돼요. 2억까지 10%, 10억 초과분은 구간이 다양하지만 10억 초과분 다양하지만 일단 10억 초과분 20%. 일단 요렇게 외워두세요. 이건 외워야 돼. 법인세는 따로 세율을 안 줘요. 법인세도 누진세율 적용하는데 소득세는 이 누진세 지금 이 표를 준다고 항상 이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를 줘요. 하지만 문제 2번, 문제 3번 풀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뭐다? 미리 알아두자. 법인세는 세율을 안 줘요. 문제에서 안 준다고. 알아야 될 거는 다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데 뭐 일단 우리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0%. 일단 요것만 일단 들으시고 제가 이따가 문제 2번 풀 때 더 자세한 구간도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구간을 말씀드릴 건데 그 구간은 필요 없어. 그 윗구간은 사실 필요 없어. 우리 시험에서 그 윗구간을 묻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거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딱 정리합니다. 뭐? 소득세 세율은 안 외워도 돼. 문제 나온다고. 근데 법인세 세율은 외워야 돼요. 얼마?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0%. 나중에 또 문제 2번 풀 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결론만 짚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율 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문제에서 주어질 건데 어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뭐가요? 과세 표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 과표를 구할 거야. 종합소득 과표를 구할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구할 거예요. 과세 표준은 뭐예요?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뭡니까? 세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잖아.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 말이야. 얼마를 과세할지 표준이 되는 금액. 즉 그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세율을 곱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곱할 그 최종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따가 숫자로 보여드릴 거예요. 숫자로 보여드릴 거야. 과세 표준을 뽑아낼 거야. 그럼 과세 표준을 뽑아냈는데 그 과세 표준의 금액이 자 1번 구간을 보자고. 그냥 구간만 확인해 보세요. 외울 필요 없어. 여기 나오니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라면 예를 들어서 내 과표가 3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그럼 종합소득 산출세율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친절하게도 교수님께서 누진 공제 방식으로 주셨어요. 누진 공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계산하기 편해요.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공부하실 때 계산기를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회계와 마찬가지로. 자, 3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3천이죠. 여기 과세 표준이 3천이지. 100, 지금 제가 숫자를 쓸 때는 보통 100만 단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3천이면 30이라고 적으면 3천만 원이겠죠. 1이라고 적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 5라고 적으면 500만 원. 30이라고 적으면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은 뭐겠어요? 100은 뭐겠어요?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뭐다? 1억이죠, 1억.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수업할 때만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크면 필기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그 화면 숫자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만 단위로 일단 쓸게요. 자, 과표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어때요? 3천 곱하기 0.15, 15% 마이너스 108만 원. 얼마 나와요? 3.42, 342만 원 나오죠? 342만 원. 왔다 갔다 하셔야 쓸 겁니다. 지금 2만 원 단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이거 다 썼어. 342만 원이죠. 3천만 원. 요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누진 공제야, 여기. 뒤에 빼기 뭐 108만 원 요런 거 있죠? 요게 바로 누진 공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뭐 3번 마지막 단계 여러분 내가 과세 표준이 1억이다.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과세 표준에 1억을 넣어요.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 원 하면 답이 바로 나와. 해볼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겠지?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 원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계산기 봐요. 얼마야 얼마? 201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과표 나오면 그 과표에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돼. 알겠죠? 이 누진 공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훨씬 편한 거지. 그 앞에 단계까지 모든 게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이 빼는 숫자들이 앞쪽에 누진 세율이 다르잖아. 1200 초과 4600 이하는 15%, 4600 초과 8800 이하는 24%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퍼센트지가 다른데 우리는 복잡하게 그걸 하나하나 뭐 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누진 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빼는 숫자 있죠? 이 빼는 숫자가 앞 단계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세액을 한 번에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그냥 100억이다. 100억이 아니고 1억이다. 그러면 몇 단계인지를 확인해 일단.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단계에 있는 거기에 숫자를 과표에 넣어.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 원 이렇게 요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분리해서. 하지만 문제에서 여러분 누진 공제 방식이 아니고 그냥 구간별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세액 공제 아니
기본 세율은 이제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누진공제 방식이 계산하기 간편해요. 그죠? 한 번만 그냥 뺄 거를 한 번만 빼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꼭 누진공제가 주어진다는, 이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야. 혹시 다르게 주어진다면 뭐 걱정하지 말고 단계별로 빼시면 돼요. 주어진 표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웬만하면 누진공제로 방식으로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기본 세율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다고. 자, 됐죠? 일단 우리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제 1번은 총 30점 배점이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번으로 3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돌아오시죠. 일단 우리는 지금 물음 1번을 풀 거예요. 물음 1번. 물음 2, 물음 3번은 이제 따로 나눠서 다시 풀 거고 물음 1번을 풀 거예요. 물음 1번. 1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물음 1번. 우린 자료 1을 본다. 자료 1을 볼 겁니다. 자료 1을 이용해서 자, 부동산 임대 외 사업소득.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제조, 뭐 건축 자재업인데 뭐 일단 제조업이라고 할게요. 제조업. 제조업에 관해서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그 필요 경비가 얼마냐? 그리고 그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사업 소득 금액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양식. 양식 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1 물음 1번. 자,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양식이에요. 양식. 실제 시험지라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가 이렇게 박스 이렇게 네모칸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제가 손으로 쓴 부분 말고 나머지 프린트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볼 그 양식 그대로야. 빈 칸을 쓰는 거라고. 총 수익 금액 밑에 필요 경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칸에는 총 수익 금액을 적을 거야. 총 수익 금액 총 얼마인지 여기 적을 거고요. 산출 근거라고 해서 뭐 어떤 계산 근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6억 1,800만 원이 나왔는지 이걸 적는다고요. 요걸 적는 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밑에 봐. 필요 경비도 마찬가지야. 최종적으로 여기 최종 금액, 필요 경비 금액 5억 2천만 원이 있고요. 어떤 조정을 거쳐서 이 5억 2천만 원이 나왔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다? 총수익 금액이 있고 필요 경비 있다. 거기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6억 1,800에서 5억 2천 빼면 9,800만 원이죠. 뭐 이거는 계산 근거라고 할 게 있나요? 바로 옆에 적어주면 되지 그냥.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금액을 뺀 게 9,800만 원이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안 여기를 적어서 내는 거야. 여러분 추가적으로 다른 페이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게 우리가 답안 제출의 끝이에요. 끝.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빈 페이지를 막 주고 거기서 막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이 여기서 다 적는 거예요. 이 여기 다 적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첫 시간이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물음 양식이 적는 거구나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잠깐 짧게 끊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한 번의 시간이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집중하기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클립에서 바로 문제 읽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어요.